개발 토픽이라 하면 무엇이냐고 제가 이제 정의를 감히 내리자면, 이제 컴퓨터과학과 학교에서 배우는 거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의 산업에서 써먹는 거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학계에 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성격이 좀 강하다고 하는 보잖아요. 우리들은 이게 학과니까. 근데 인더스트리에서는 뭘 하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과에서 배운 게 난이도가 더 높은데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거를 활용할 여지가 높아져요. 하지만 뭐 독신 유튜버처럼 공부 보기를 이제 돌같이 했다면 잘 활용을 못하는 미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같은 데 가서 타이즌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으면 운영체제에 대해서 정말 바싹 알고 있어야 하겠죠. 뭐 그러한 고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해야 되나, 이제 결국에는 비슷한 수준의 산업끼리로 분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노는 물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학점 4점 숨마클라우드로 졸업한 사람과 뭐 2점대로 겨우 졸업한 사람이 노는 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하고 비싼 직종일수록 다루는 기술이 독특한데, 이런 기술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기업 석박분들이 단순화 보급형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써야 되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특수하고 비싼 직종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냥 시간만 갈아 넣으면 되는 대부분의 개발직, 그러니까 제가 종사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만들어 두신 그런 라이브러리만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직종에 비해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덜 쓰게 되면 더 까먹게 되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개발자는 꼭 개발을 좋아해야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돈 벌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직업을 굳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면 좋죠. 근데 뭐 생계 유지의 수단이니까 너무 뭐 그렇게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을 거, 뭐 레드 블랙 트리에서 노드를 인서트한 알고리즘, 운영체제 스케줄러에서 라운드 로빈으로 태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딥러닝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로 역전파를 미적분해서 역산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결국 써먹지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와 달리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런 걸 다루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 반면 교사를 저는 원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쌀 사먹는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하자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라면 이쪽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막노동, 정확히 말하면 막노동에 따른 노하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학년 2학기 때 재미없는 수학 다 쓸모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거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보통 희귀하니까 대우가 좋아요. 근데 가까이 하면 않을수록 더 관련이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참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컴공과판에 이제 컴퓨터, 엑셀, 워드, 포토샵 뭐 이런 거를 잘 다룬다고 깝치는 건데, 사실 이런 걸 잘 다루는 게 진짜 학문이 아니라 진짜 기술은 수학을 몰라도 되나요? 수학을 몰라도 직업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을 더 잘하면 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겠죠. 더 대우가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겠죠.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벌어먹을 구성은 있고, 근데 뭐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을 저 잘하면 잘할수록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야. 예. 그러니까 회계, 작문, 디자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단연간 이 고용주께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게 되면 잔꾀를 부리고 싶은데 이런 잔꾀는 학문의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라고 봐야 되나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꼼수들을 기술로서 정신승리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토픽들은 학교에서 미리미리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신입 면접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냥 배우면 익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취직을 잘 하시려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뭐 수학이나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더 달달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프로그래밍 어더인데,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그러니까 자바가 세상을, 그러니까 업계를 지배한, 그럼 지금 수학을 해야 될까요? 저학년이면 수학을 하시는 게 맞죠? 시대가 있었어요. 대자바 감점기에는 자바의 기능들을 면접에서 필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아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나 러스트 같은 신규 언어의 득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언어를 주 언어로 쓰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졌고, 이 회사들의 특징은 구직자들한테 언어에 대한 교양을 기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건 자바가 아니니까 이런 언어를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잘 다룰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거죠. 뭐 한반도 백엔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 한반도 백엔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나 아니면 타입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거를 쓰는 회사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네. 전 모르는 함수나 내용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화 왔었어가지고 고나 언어 같은 그러니까 고나 러스트 같은 언어의 유행 어디까지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겼네. 잠시만요. 모르는 거면 원래 숨 막히는 거 아니었음? 뭐 맞죠? 네. 근데 모르는 거면 숨이 막히는데 숨이 막히는 걸 많이 알아야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남들 다 숨이 막힐 건데 그걸 꾸역꾸역 배우는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능한 버티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어떤 언어를 잘 다루느냐에 때가 가지수가 정말 많은데,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10년 전부터 써온 당연한 언어가 누구한테는 현업에서도 안 쓰는 미래 언어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입스크립트, 코틀린 이런 언어들이 어떤 사람 입장에선 한 5년 전, 8년 전부터 대체를 해서 이제는 이걸 쓰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아직도 미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필드에 따라 다른 거고 아니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따라 다른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변화는 보통 이제 죽음의 5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러스트가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바뀔 거예요. 한 3년 정도 사이클로 메이저리티가 되는 언어가 바뀌어요. 요즘은 이게 러스트인 거고. 그러니까 부정은 이게 러스트가 힙스터 언어여가지고 그냥 그 회사에 보면 개발에 미친, 아니면 학교에서 보면 개발에 미친 교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자료구조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러스트로 제출하면 될까요? 그러면 교수님은 된다고 하겠죠. 누가 고생해요? 조교가 고생하지. 왜? 조교가 채점하려고 러스트 컴파일러 가져다가 세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이럴 때는 진짜 소수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언어가 유행할 리가 없어. 그런 게 부정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주변에 자꾸 약을 팔아요. 그러면 뭐 이런 언어를 쓰자는 이제 힙스터들을 이제 개 무시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프로그램이 죽었네? 잠시만요. 어떻게? 나 어떡하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당황스럽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컴맹이라 힘들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가 않아, 이제.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자꾸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램 값을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이게 가격이 싸면 그냥 램을 새로 사서, 해결을 하려고. 근데 요즘 램 값이 미친 거 아세요? 제가 램을 샀을 때 반품 램 16기가 시금치가 한 3만원 주고 샀거든요. 요즘 얼마냐면요, 18만원이에요. 그래서 못 샀잖아. 아무튼 또 끊겨서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끊기네요. 그래서 그러다 이렇게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언어를 쓰자는 힙스터들 개무시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런 힙스터 언어를 하나둘씩, 이제 이때는 별로 많지 않아. 그러니까 러스트 같은 경우는 42-나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피하기를 시작해요. 이제는 아직까지 피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유행이 훅 번져가지고 남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배우라고 할 때 배울 걸 하는 그 이제 우울함이 올려놔요. 나는 공부하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적당히 하고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할 때 배울 걸 하는데 이제는 늦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수용하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죽음의 5단계를 이 언어의 유행이 그대로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먹고 살려니까 이렇게 급하게 이제 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급하게 벼락치기 할 때 아래 것들을 보통 살피는데, 첫 번째 이제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예요. 메모리 관리.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2025년에는 소아온의 너브 기어가 보편화되어 가상현실 속에서 아스나와 만나서 데이트하는 이런 걸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커녕 뭐 요즘 뭐가 유행해요? 그냥 실제로 2025년에는 뭐가 유행해요? 2025년에는 그냥 나쁜 쪽으로 발전했어. 이제 AI가 일자리를 빼앗았지만 그냥 아직도 메모리를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억울한 게, 그러니까 컴공과의 선도주자들이 이거를 좀 해결하지, 뭐 인공지능 만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메모리 관리 이런 거 해결하지, 인공지능 만들어서 그거가 자기의 모가지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삼는 전철을 몸소 겪고 있는 거임. 그래서 결국에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자고로 이제 램 용량이라는 속세의 물리적 한계를 신경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자주 잘 터져요. 되게 제한이 빡빡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두 줄만 잘 못 짜도 프로그램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양자 컴퓨팅도 메모리가 속세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없으니까 속세에서는
속세에서는 아직 시금치 램이 득세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이 언어가 어떤 취향으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ARC라고 해서 메모리 카운팅을 직접 하는 언어도 있고, 가비지 콜렉팅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언어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언어들도 많겠죠. 뭐 이런 그 언어만의 독특한 특성을 이건 알아둬야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살피냐면 이 동시성 제지. 이렇게 자고로 메모리는 직접 관리해야 제마 파워방. 이것도 그냥 나는 그냥 해줘 하면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도 그 정도 레벨은 오지 못했으니까. 동시성 제외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동시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서 게임을 다운받으면서도 뭐 유저는 마우스 클릭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처리하려면 뭐 세마포어든 뭐 락이든 뭐 디스패치 큐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글줄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새로운 언어로 이주하는 것 중에 제일 주요한 이유가 이 동시성 패러다임이 족같다는 거 첫 번째랑,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하는 게 전 언어의 그 유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뭐 어싱크라든지 아니면 디스패치 큐라든지, 그러니까 메시징 큐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전통적인 뭐 리드락, 라이트락이라든지 뭐 아니면 콜백도 있겠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코르틴도 있을 거고요. 이벤트 드리븐도 있을 거예요. 이벤트 루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동시성이라는 거는 원래 그냥 병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을 해도 그냥 다 졸라 어려워요. 뭐 그래서 사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진 않다. 그리고 물론 이걸 벼락치기 해도 이거를 파온 그 오타쿠들이 있어. 그분들한테 절대 비빌 수가 없어서 결국에 다 뽀록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데 좀 시련이 잠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뭐냐? 배포라는 탑픽인데, 배포.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작업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면서도 단순 노가다성이 좀 짙은데, 이걸 원캐 말아서 날로 먹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상품도 많고, 뭐 상황에 맞게 여러 개 대충 검색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뭔가 PR을 병합해서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을 때 이걸 웹이든 앱이든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이클에서 해줘야 하는 수작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이걸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보통 10개의 변경 사항 중에서 1개 정도의 치명적인 버그가 들어가 있는 임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있는 거를 그냥 배포를 했으면 금방 롤백을 하는데, 10개에서 변경사항을 했을 때 롤백을 하면 좀 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배포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GitHub에서 코드가 병합되었을 때 빌드를 하고 앱스토어에서 자동으로 올리게 하고 심사 요청하고, 아니면 뭐 빌드를 해서 AWS에 뭐 전 버전을 대체해서 새 버전을 올린다. 뭐 이런 이제 똥 닦는 일을, 이런 똥 닦는 일을
회사에서 메이플 보스전 하면서 대충 듀얼로 하면 괜찮은데 그걸 회사에서 하면 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동화 해가지고 뭐 업체에 맡겨가지고 스크립트 같은 거 짜서 덜 쓰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패스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젠키스라든지 아니면 트래비스 CI라든지 뭐 깃허브 액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석박들이 머리 좋으신 높으신 분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만드신 것들 많아요. 그런 거 가져다 쓰면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제는 모니터링 로깅인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모니터링 로깅인데 새로운 배포가 나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10개 중에 1개는 폭탄이야.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아무리 신경 써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가 박살날 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와 저거 지리는데 와 저거 완전 하이테크잖아 하고 막 완전 신용하고 내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근데 내부에서 보면 언제 무너져도 모르는 개판 오픈전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외부 사람들은 이걸 믿고 쓰는 게 좀 신기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원가입이나 결제가 안 되는 속도로 아무도 눈치를 안 채고 한 일주일 가요. 그러면 진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선고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능한 덜 만들고 싶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난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적어도 빨리 감지해서 빨리 되돌렸다. 뭐 이렇게 핑계거리라도 준비해야 덜 깨지거든. 그래서 심할서를 가능한 덜 쓰기 위해서 알람 같은 거를 다 걸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1분간 회원가입 API 수 아니면 최근 1분간 결제 페이지 접속 수 이런 걸 다 적어놔서 갑자기 회원가입 요청 수가 평소에는 한 100만 개였는데 한 10만 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비상이잖아요. 그러면 막 핸드폰에 알람이 오고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막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놔요. 이런 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떤 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이제 빅테크들의 높으신 분들이 다 우리들 쓰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쓰면 돼. 그래서 또 이런 것들 그냥 가져다 쓰면 돼서 이걸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도 되게, 그러니까 설치 방법도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뭐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가져다 쓰면 돼. 그럼 저는 뭘 하면 되느냐? 그냥 가져다 쓰는 주제에 마치 사실 이런 걸 맞으신 분들이 업적을 세운 거고 나는 그냥 심화해서 좀 덜 쓰고 그러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건데, 마치 모니터링과 로깅까지 신경 쓰는 최첨단 테크 개발자 이런 식으로 꺼드럭거릴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흉내만 낼 수 있으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 프로그래밍 토픽은 모니터링을 쌓여있는 로그 말고 실시간으로 요청 오는 걸 잡아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데이터 독 같은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실시간 로깅이.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코드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 회원가입. 그러니까 그다음에서 뭐 그러니까 if error 그러면 이제 데이터 독 로그 뭐 저기 sign up 크리티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이런 코드 한 줄 집어넣는 게 다예요. 그러면 데이터독에 들어가서 보면 그 실시간으로 현재 사인업이 얼마인지 그래퍼가 다 보여요.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어두는 거죠. 비교를 해봤더니 한 10분 전에 이 사인업 데이터가 지금의 한 50%면 무조건 핸드폰에 울리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해줘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가 할 거는 이거 설치하는 거랑 설치도 솔직히 내가 안 해요. 그냥 이미 되어 있어. 가서 그냥 이전에 있는 코드 보고 이런 거 그냥 뭐 이런 거 고쳐가지고 이걸 내 로그인만 바꿔가지고 하면 돼요. 네. 설명을 듣다 보니 소프트웨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이거 같은데 맞아요. 그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그게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온콜 특 항상 저녁 약속 시간대에 올림. 그렇죠. 네. 항상 내가 할 때 올려. 남이 할 때 올렸으면 좋겠어. 아무튼 남에게 분산형 뭐 배지 파이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건데 그런 제품명을 말할게요. 이제 젠킨스 에어플로우 기터브 액션 이런 걸 다 배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것도 다 그냥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하고 싶은 건 제가 오늘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하고 싶은 건 오늘 대단히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 다 마스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잘 쓸 수 있다 하고 막 티스토리에 뭐 젠킨스 설치 방법 올리고 이걸 이력서에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여러분들 대단한 건 엑셀을 만든 사람들이지 엑셀을 잘 쓸 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미리 다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소개한다. 이 정도로 딱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네. 그쵸.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상 편집을 해도 인코딩 할 때 시간이 걸리는데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처리할 데이터가 한 80만 로가 돼요. 그러면 그거 처리하는 데만 해도 그 컴퓨터 딸깍 눌러놓어도 한 1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한 시간은 그냥 이렇게 주간 보고 작성할 때 배치 파이프라인 실행 및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돌리고 일하는 척 할 때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면 그냥 굳이 자동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장님이 아니고 나는 그냥 월급 묵상이잖아. 그래서 적당하면 그냥 일하는 티 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그동안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러 옥상에 나가고 커피 마시는 사람은 커피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가 이제 장사가 지나치게 잘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막 하루에 막 새벽 시간에 돌려주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새벽에 이 회사를 위해서 일어나서 이걸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약 설정을 해주는 게 이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매일 새벽 2시에 무슨 처리를 하세요 하고 보통 SQL이에요. 돌려두고 나는 믿고 맡기는 거지. 이게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그 잔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건 A/B 테스트라는 건데 이제 사람들의 기호도 다르고 사실
고객들은 지들이 뭘 원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근데 좋은 게 오면 좋다고 아는 거랑, 그 다음에 족 같은 게 오면 리뷰 테러 할게요. 테러 할게 딴 앱 깔게, 요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모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먹으려면 우리가 그냥 잘 생각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가져다 줘야 돼. 그래야지 그분들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이제 약간의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제품을 내놓는데 팥붕을 내놓을 수도 있고 슈붕을 교환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사실 그 회사 사람들이 투표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몰라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는 직접 내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트 초코 같이 이제 오답인 경우는 또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 내기 전까지 이제 긴가민가 해서 이제 내봐서 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A/B 테스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는 팥붕을 내놓고 하나는 슈붕을 내놓은 다음에 이 팥붕과 슈붕을 다른 사람한테 거쳐가지고 반응조사를 거치는 거예요. 이걸 보통 A/B 테스트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뭔가 썸네일이나 뭐 타이틀 같은 거로 A/B 테스트 돌려서 클릭률 높은 거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비즈니스 핵심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런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품의 핵심 지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 이런 거에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그 제품의 특성마다 바퀴를 재발명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민트 초코 맛있어요? 맛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민트 초코 파인애플 고수 피자를 출시했는데 평점이 박살나고 있어. 그럼 바로 이 A/B 테스트를 이제 중단하고 원래대로 바꾸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보통 같이 설계를 하는데, 그거를 뭐 카나리 래퍼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뭐 이게 그래서 A/B 테스트고, 뭐 그러니까 해클이나 뭐 아니면 파이어베이스 리모트 컴피그 이런 걸 응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회사가 직접 자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대부분 상업적 회사 기술 블로그 가면 항상 나와 있는 주제예요. A/B 테스트 우리는 어떻게 설계했어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다 있어야 되지만 항상 재발명을 해야 되고, 이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수학적인 고민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이걸 로깅이나 취합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인프라적인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돈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러하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트워크에서 전공 선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로 유명한 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릴라이어비리티 엔지니어, 혹은 이제 이건 SI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런 거가 되어서 열심히 써먹게 되시는 거고, 그 정도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 그럼 이제 나 같은 이제 결정주의상 이게 뭐지 이제 학교에서 왜 나한테 VPC를 안 가르쳐준 거지? 학교에서 왜 나 IP를 안 가르쳐준 거지? 이렇게 막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공부 안 한 거죠.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한 거죠. 하지만 그거를 외면하고 싶은 거죠. 뭐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룰 거는 이 네트워크 설정, 뭐 라우팅 설정 이런 거를 다룰 건 아니고, 유사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통신 프로토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설정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석박들이 열심히 잘 설계해 주는 거 믿고 맡겨 쓰는데, 뭐 HCP, 웹소켓, 서버센트의 이벤트, gRPC, WRTC, JWT 토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게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쳐줄 건 뭐야?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게 뭐야? 이 네트워크. 진짜 어렵고 중요한 거. 이거는 뭐야? 그냥
사실 그냥 매뉴얼 한 장, 누구나 도큐먼트 보면 1시간 안에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줄 필요 없거든. 그건 셀프로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는 이런 거 열심히 하시고, 뭐 보통 세상하면 이런 거만 쓰게 돼서 아는 척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gRPC 추억이 내 스트리밍에 사용된다고 3학년에 배우는데, 저는 이론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 제가 써본 경험이 있고 굉장히 써먹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HTTP, 가장 기초적인 통신으로 이제 포스트맨이라고 HTTP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한테 맨날 이걸 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도 뭐 그러니까 굳이 이거에 대한 질문 안 하셔도 돼요. 뭐 저에 대한 질문 하셔도 되고. 오늘은 너무 강의처럼 나왔다. 오늘 왜 이렇게 강의처럼 나왔을까? 오늘 왜 이렇게 강의처럼 나왔을까? 나도 약간 사람들한테 아는 척 하려고 그 유세 부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나봐. 살짝 노잼됐는데? 큰일 났네. 처음이자. 또 쪽박 찼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까, 그냥? 넘어갈까, 이거? 이거 그냥 넘어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 아무튼 이제 그래서 REST API라고 이거를 뭐 어떻게 이쁘게 하는지 하는 설계도 있어. 그거를 보면 다 좋은 말이야. 다 좋은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만들려고 하잖아? 그러면 결정장애가 존나게 온다. 인생 살먹법 알려주면 흥미로울 텐데. 그런 거 준비할 뻔했어. 약간 좀 오늘은 진짜 망했는데. 미안합니다. 한 번 설계하면 이제 나중에 못 고치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온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게 웹소켓인 건데, 이제 채팅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 망했어. 오늘 라이브는 망했어. 개망했어. 셀레늄으로 하는데 셀레늄은 웹소켓 안 할 텐데요. 그거 그냥 계속 풀링하는 방식이에요. 1초마다. 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시기 바라겠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내어주는 게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채팅을 하려면 계속 뭔가 자주 끊겨. 뭐 하여튼 족같아. 이 HTTP가 제일 좋아. 그게 웬만한 경우에서. 나는 이거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뒤져요. 뭐 이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부하가 온다던가 뭐 제작성을 한다던가 뭐 하여간 내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현상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동시성이라는 것들은 졸라 짭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병신 같다. 그러고 또 이제 어려움이 뭐냐, 채팅도 그러니까 1대1 채팅도 이 모양인데 다대대 채팅을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 이제 채팅 기능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 고객들은 보통 저는 카카오톡 비슷한 거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카카오톡 비슷한 거 만들어주는 거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비슷하지도 않고 버그도 많은 이제 성능이 굴린 그 유사 채팅 앱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그러니까 채팅이 들어간 걸 웬만하면 이제 외주로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버 센터 이벤트라는 거, 이제 서버에서만 계속 보내주는 이벤트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뭐 그 다음에 gRPC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보통의 혁신은 구글이 만들어준다고 보면 대충 맞다.
뭐 이것도 구글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아마 구글이 만들었을 거고 gRPC도 구글이 만들었을 거예요. 지가 들어가고 대단한 거야? 그럼 대부분 구글이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프로토버프랑 원격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설계하는 건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REST API 같은, 그러니까 클라나 서버의 기반 오더가 다르면 보통 그걸 일일이 규약을 다 구현을 해줘야 된단 말인데, 그게 졸라 귀찮아. 그게 졸라 귀찮은 거예요. 근데 구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뭐 정의만 있으면 자바 버전도 만들어주고 파이썬 버전도 만들어주고 고 버전도 만들어주고 러스트 버전도 만들어주고 한 12개 세상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 대한 그 펑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순간 이게 노동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려서 그냥 쓸 수밖에 없다. 이걸 왜 쓰냐,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손이 덜 가서 그래요. 그 외에도 이제 바이너리 기반이라서 이제 HTTP보다 이제 더 속도가 빠르고 부하가 적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뚝딱 그냥 만들어 주니까 이게 좋다. gRPC도 고랭 말고 다른 언어에서는 프로토버프 자잘한 직렬화, 역질렬화 관련 이슈가 있어서 잘 안 쓰게 돼. 그거를 감수하고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언어에서 이제 자바,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 정도면 이제 대부분 쌀머 언어에 커버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대부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자주 쓰게 된다. 뭐 그리고 이제 WebRTC라고 해서 뭐 이제 전화통신이나 화상통신 이런 거 구현할 때는 이걸 쓰는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양반이야. 여기까지는 그만인데 이걸 다 쓰는 게 이제 WebRTC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졸라 빡쳐요. 이제 쓰면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이런 이제 전화통신이나 화상통신을 쓰는 거를 구현하게 된 건 보통 이 회사에서 다음 회사로 도망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자일이랑 칸반, 스크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협업 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하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협업 문화 일단 좋다고 생각 안 해요. 협업 문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에자일, 칸반, 스크림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그러니까 그 오가 작통법이라고 아세요? 이게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 한 5개의 집을 묶어서 금융권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게, 컴공은 폭포선 뭐 컴마일러부터 딥러닝 같은 거 가지고 의대만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쉬운 금융만 아는 잔향선보다 적고는 연봉을 적게 받는다. 뭐 라이센스 있는 직업과 없는 직업은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러니까 오가 작성부에서 한쪽에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을 가면 나머지를 줄받다 시킨 그런 한국의 고려장과 함께 있는 아름다운 문화예요. 이게 이 에자일과 칸반과 스크럼은 오가 작통법의 오가 작동법의 아이디어가 똑같아. 그러니까 직원들을 서로 검사를 하는 걸 되게 힙한 문화라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마치 에자일 하지 않다, 아니면 뭐 스크럼을 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러면 뭔가 구닥다리 같고 뭐 테크 기업 아닌 것 같고, 이런 최면 조교를 시키는 거지. 근데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그 업무 문화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업무 문화의 목적이 뭐냐면, 개발자를 그 올리브유 압착하듯이 가능한 그 노동력을 자주 쥐어짜내서 돈값을 하게 부려먹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에자일 개발, 아니면 린 스타트업,
이런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품을 빨리빨리 자주자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 경영자들 어떻게 생각해? 아하, 이 개발자들을 자주자주 쥐어짜라가지고 하는 거 이거를 린하다 아니면 애자일하다 이렇게 포장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이 애자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컨셉이 뭐 그래서 매니저가 원하는 걸 타원이 딴 거 만들 수가 있고 고용주가 원하는 걸 개발에 딴 거 만들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걸 딴 거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개발 사이클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랭겜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조금 좆대로 좀 좆대보자. 대신 개발자의 업무가 많아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강조하는 데는 워라밸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걸 경험상. 네. 경험상. 그래서 그러니까 애자일 칸반 스크럼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좋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강조하고 우린 린하게 일해요. 애자일하게 일해요. 이런 조직이 보통 일이 많아. 일이 많아. 일이 많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측에서 제시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보통 고용주 측에서 제시를 하시고 왠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아예 아닙니다. 뭐 근데 한 번쯤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거에 강조하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부정적인 단어이다. 이런 애자일이라든지 칸반을 일본에 스크럼, 데일리 스크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데일리 스크럼이 뭐냐 매일 1일 회의를 한다는 그러니까 구시대적 용어가 뭐예요? 주간 회의 보고, 1일 회의 보고인데 이걸 스크럼, 미팅, 스탠드업 미팅 이러면 뭔가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거 같아 보여서 멋져 보이거든. 뭐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용주 측에서 많이 제시하게 되고 머슨과 대감대기 현해차. 머슨은 뭘 하고 싶어요? 가능한 그냥 조금 일하고 싶어요. 대감대는 뭘 하고 싶어요? 가능한 쥐어짜고 싶어요. 그러면 그 월급 루팡과 이제 노예들 야무지게 써먹고 싶어하는 대감대기 견해차로 인해서 서로 머리채를 잡기 시작한다. 그게 이 애자일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무에서 애자일을 진짜 많이 하나. 애자일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빨리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배포를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고객들 좋은 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서 뭐 그런 거를 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는 걸 선진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와 왔습니다. 네.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고객은 좋아하지. 고객은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 갈라 넣는 회사들이 자주 뭔가 바뀌고 욕 뒤지게 먹어. 왜냐하면 그냥 바뀌기 너무 그래서 그냥 롤백해. 그러면 보통 한 2달 갈린 게 도로 아미타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형진은 이 노동의 분노를 그냥 애자일하게 일했다 이런 식으로 올핸지에서 선언하는 경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성은 높아질 거예요. 대신 이제 개발자의 워라밸은 좀 낮아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애자일의 본질 아닐까요? 고객을 위해서 계속 이제 마라톤을 달리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애자일이 뭘까요? 나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월급쟁이는 사장이랑 달라서 충성도 차이가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내가 사장하겠지. 그래서 계속 애자일로 달리면 사람이 지쳐. 그러니까 계속
계속 단거리 달리기를 2주씩 해서 신기능을 출시하잖아요. 그러면 지쳐서 결국에는 그 회사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회사가 처우가 계속 좋으면 좋은데 나중에는 한 번씩 한 번씩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아니면 노동법 위반 뭐 이런 거로 매스컴에 타겟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챗GPT에 지금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그렇다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애자일이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챗GPT가 물어보니까 그렇대. 아무튼 네, 정적 분석이 뭐냐면 이제 보통 그러니까 경험담인가? 경험담 아니에요. 저는 경험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발에 미친 사람과 그냥 미친 사람, 저는 후자겠죠? 보통 이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사람의 MVP가 KPI는 뭐냐면 퇴근이에요. 빠른 퇴근. 그럼 뭘 해야 돼? 약간 코드의 질이 나빠도 이 정도면 됐지. 오늘 작업 끝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냐? 예. 그러니까 아이고 어딨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실 안 괜찮아. 근데 약간 정신 승리를 하고 싶은 거임. 그럴 때 나오는 게 정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그러니까 도덕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있잖아요. 사람이면 도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도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될 수 있는 도덕을 법을 규정해서 사람들 죽이지 말라, 뭐 강도살인 하지 말라 이런 걸 다 적어놓은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 뭐냐면 클린 코드인 거예요. 클린 코드를 작성해서 정말 유지보수가 가능한 깔끔한 코드를 시간을 들여서 구축해야 된다. 이게 도덕이야. 법은 뭐야?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정적 분석만 돌리자. 이게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 분석의 컨셉이 뭐냐면 그냥 코드를 스캔해서 진짜 닛픽한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것들 교정을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선 엔터가 2줄이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코드의 본질은 잡아주지 않고 그런 것들만 하찮은 것들만 잡아주고 심지어 고쳐주기까지. 보통 소나큐브나 소나큐브 스펠링 모르겠네. 소나큐브 아니면 ESLint 네, 프리티도 스펠링 모르겠네. 그 다음에 스위프트린트. 그러니까 보통 린트 같은 게 들어가면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클린 코드까지 해서 인생을 갈아넣고 싶진 않고 그냥 ESLint 딱 띡 돌려서 여기서 고쳐라 하는 거. 혹은 자동으로 알아서 고쳐줘. 이 정도만 고치면
하면 그래도 너 최소한은 맞췄지 하고 하기 매우 좋은 것이 정적 분석 툴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개발자님 푸사 코드 직접 그리신가요? 아니, 그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매우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정적 분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도덕이 클린 코드고 법이 정적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정적 분석만 시키고 싶은데, 모든 직원들이 저 같은 쓰레기면 회사가 안 돌아가겠죠?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좌파라고 하고 이게 좌파라고 하고 이게 우파라고 하면 제가 구구인 거임. 그러니까 제가 물론 구구에 성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그런 성향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아예 이쪽에 서 있는 이제 극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임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정적 분석에서 막 태클을 거는데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그노어라고 이제 이그노어 뭐 ESLint 뭐 이런 거 박으면 그냥 건너뛸 수 있어. 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덕을 잘 지키고 이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도덕 지킴이 위원회들이 원장 치고 찾아와서 와서 코드 리뷰에서 단속을 해.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이그노어로 무시로 때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하시라니까요. 그럼 나도 속으로 뭔 생각을 해요? 아이씨 퇴근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러면 개쓰레기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잘 꾸역꾸역 고치는 척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도덕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과 법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이 이 개발 회사에서는 자주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클린 코드가 좌파면 좌파가 더 좋은 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극단에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근데 아예 이쪽에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유가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농불은 대체되었다. 스kim 코드 꼬임 나중에 리뷰해주세요. 그거 본 적 있어요. 그거 한번 코딩으로 파이썬으로 뭐 하는 거던데. 뭐 아무튼 PM 뭔지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그러하고 사실 본인이 클린 코드 파인데 매달 잡더리 하고 다니는 거 숨기는 거 아지? 제가 클린 코드 파면 이런 유튜브 안 해요. 그냥 평소에 코딩하겠지. 클린 코드 하는 사람은 합의 코딩 하느라 유튜브 편집할 시간이 없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형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는 게 크등이 좋은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저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건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제품을 잘 만드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필요도 없이 빡세게 클린 코드를 가져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버그가 일어나기 쉬운 코드라든가 아니면 메모리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코드, 이런 건 당연히 지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니까, 제품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사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부가 구현이 뭐 어떻게 됐고, 이건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어요.
라는 이제 시각도 있는데, 저는 클린 코드를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챗GPT한테 제가 지금 물어봤을 때 나온 대답이네요. 네, 네, 네.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나요? 당연히 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당연히 하고요. 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항상 하는데 클린 코드를 지향하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항상 뭐 개인 앱을 항상 만들고 있어요. 네. 네. 폰트는 그 옴니고드 25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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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AR, VR, 이미지 편집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애플이나 구글에서 앱에서 신기능으로 우와 하고 보면 되게 대단해서 한 번씩은 건드려 보게 되는데, 이건 솔직히 하비 코딩의 영역이고, 막 내가 포켓몬고에 취직하지 않는 이상 AI를 건드릴 일은 없고, 카카오톡 메신저 갤러리를 고치지 않는 이상 이미지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아니면 이게 항상 이런 주제는 항상 사이클을 탔는데, 뭐 OCL도 있을 거고 TTS도 있을 거고 사각형 인식도 있을 거고, 사각형 인식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스캔을 하면 문서 같은 거 스캔하면 표현기사 변형이 뭐 정사각 직사각형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런 거 보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필터도 있을 거고,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가끔 빡센 선형대 수학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핀 변환이나 가우시안 블러 아니면 그 회전 변환 이런 거를 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좀 이해가 좋아지긴 하는데, 이런 거 알면 좋아지긴 하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가능한 기존에 있는 제품을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올바른 직장인의 자세다. 이런 AR, VR 코어를 만드는 건 애플에서 하라고 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쌀 팔아먹어서 포켓몬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에만 보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래상 개발자 2015년 수능 만점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AR, VR, 이미지 편집 이런 것들은, 이런 코어는 애플과 구글이 만들려고 해. 우리는 가져다 쓰고 싶은 걸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건 LLM이잖아요. LLM에서 선이 중요한데, 그 선을 파인 튜닝까지 내가 직접 잡돌이 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 그냥 요거는 그 높으신 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게 쓰고, 우리는 그냥 제품 써서 버튜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보통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제품이 진짜 좋아졌어. 그러면 그땐 좀 이제 높으신 분들이 유지 보수하시는 레포지터리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쇳내가 이거 좀 약간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진짜 성공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항상 우리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뭘까? 학자로서, 학문으로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코어 기술을 막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그냥 기초 대학 선형대 수학, 아핀 변환, 가우시안 블러,
뭐 회전 변화 이 정도지 뭐 너무 뭐 그 내부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파인 튜닝도 할 만한 거 아니? 파인 튜닝은 할 만하지 않아요. 파인 튜닝까지 하려면 GPU가 들어가고 이게 그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완성도를 한 0%에서 99%까지는 이런 코어 기술 없이도 가져다 쓰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그럼 쉬운 것부터 하는 게 보통의 생각이다 하는 거죠. 네. 개발자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개발자 있나요? 존 카멜이라든가 리누스 토르발즈라던가 뭐 저는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그쵸. 툴이나 RNG까지 극한으로 조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조지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그때 노려보아도 늦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데 이런 신기술이 그러하다. 뭐 이런 말이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알아두면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만들어서 제가 뭐 AR, VR로 여자친구 만들기, 뭐 이미지 편집 뭐 그런 거 많이 올리긴 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다 써서 만드는데 뭐 너무 코어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뭐 재밌게 그냥 쓸 수 있다고. 사실 회사에서 잘 쓰진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핫한 주제, 이제 솔리드 클린 아키텍처. 이제 파인튜닝도 GPT 딸깍 아닌가? 그럼 아닙니다. 파인튜닝은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고 GPU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이. 그래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명백한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고란 개발은 이제 쓰레기 잔과 같아서 이제 아무리 이제 분리수거를 잘 해도 결국에는 구린내가 나요. 나서 사연 있는 코드가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그 구덕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이라고 유사과학 있잖아요. 한 중세시대에 그 고기 같은 거 놔뒀더니 거기서 구더기가 자연 발생하다. 그런 게 진짜 생겨. 그래서 분리수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엔 구린내가 나서 이곳에서 이제 쓰레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창조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잡아먹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코딩 호러라고 하고, 그래서 코딩 호러를 이런 거 쓴 그 저자들 중에 코딩 호러에 관련한 되게 유명한 블로그가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근데 코딩 걸로 그 아이콘이 되게 유명해.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코딩 허러. 딱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대참사를 줄이고자 평소에 이제 분리수거를 평소에 잘 해서 구더기를 생기지 않게 하겠다. 그런 리사이클을 합시다. 이런 집 치우기 운동의 일환이 이 솔리드도 되고, 이 클린 아키텍처도 되고, 리팩터링도 되고, 디자인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읽어보게. 대표적인 서적들이 다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이런 대표 서적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보통 언제 읽게 되냐면 1년 정도 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여기에서 코딩 호러가 자연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그때 허겁지겁 사서 찾아보게 되는 서적들이 있다. 그게 이런 주제의 책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바의 단점들을 메꾸다 보니까 나온 게 갱 오브 4 디자인 패턴이라는데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기술도 API 쓰기도 벅차서 로우 레벨까지 학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뭐 학습입니까? 제가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진짜 학문에 관한 거 하나도 없죠. 다 잔재주잖아, 잔재주. 이걸 학습이라 보면 안 되지,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좋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제 살인하지 마라. 뭘까 이런 거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나무 아미타불, 뭐 공술의 공수거, 내 이웃을 살인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좋은 말씀들 적어서 말씀은 보면 맞는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정말 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못하고 결국엔 이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이제 코딩 호러를 얼만큼 평소 많이 만들어봐서 잘못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런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론 말씀은 다 보면서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고 하지만 막상 내가 쓰려고 하면 나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기껏 이제 책 같은 거 함석에서 뭐 갱 오브 폭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 하고 준비해서 제가 롱폼을 만들어도 이론과 실행은 별개겠지. 나도 디자인 패턴을 알기만 하고 실행은 잘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새끼가 과거에 작성한 코드 보니까 디자인 패턴 하나도 안 지키고 개판이 났는데 얘는 입으로만 코딩 하나 보다, 이런 그런 매우 타당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고, 여러분들 알아서 셀프로 공부하시게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런 거, 뭘까, 이런 노에스코, 이런 식의, 이렇게, 정확한 테크니컬 기분인데, 저는 그냥 제품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이스큐엘, 레디스, 그 다음에 레오시프트, 빅쿼리, 스노우플레이크, 뭐 이렇게 그냥 말하는데, 원리는 잘 모르겠어. 내가 원리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인덱스를 잘 하면 좋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뭐 셀렉트 문, 뭐 이 정도 업데이트 문, 딜리트 문 쓰는 거 좋다, 이런 거 있고, 이제 뭐 석박들이 이제 열심히 만들어졌으니까 감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저장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 뭐 인덱스를 어떻게 해라, 더블 쿼리를 해라, 뭐 조인을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대충 관리했다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관리의 대참사. 관리 대참사가 뭐냐면 이 개발 DB랑 프로덕션 DB를 분리 안 하는 개발 팀장들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개발자가 프로덕션 DB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보통 이게 분리를 안 하면 그 일반 실무 개발자들 프로덕션 DB 연결해서 개발하게 돼요. 왜? 프로덕션 DB에 데이터가 이미 쌓여있으니까 그걸로 테스트하기 졸라 편하니까. 개발 DB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망가져 있어요. 근데 개발자가 그것도 다루는 건 좋아. 그럼 삭제 권한이 있을 때 실수, 그것도 자주 한 달에 한 번 꼴로 프로덕션 DB를 날린 대참사가 일어나요. 근데 웃긴 건 이런 게 자주 일어나도 개발 팀장들이 이 기초적인 분리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참 모르겠어. 왜 그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야, 진짜. 뭐 저는 이런 데 다녀본 적이 없지만 진짜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라면 일단 개발자가 프로덕션 DB 조회할 권한조차도 없고, 만약에 있다라고 해도 읽기 권한만 부여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예요. 근데 그냥 거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덱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덱스는 이 개발 DB, 프로덕션 DB 분리하는 거에 비하면 그냥 뭐 나중에 아터도 되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잘 일어난다. 네. 그 다음에 백업의 제점사, 보통 일반적인 회사라면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또는 하루에 한 번씩 증분 백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1시간 동안 변한 거를 백업하는
그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해킹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뭐 프로덕션 DB에 잘못 접근을 했다던가 해서 싹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아예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랑 같이 이제 더블로 같이 일어나요. 남 얘기면 이제 비웃고 끝나겠지만 사실 충분히 있는 사건 사고면 이로 인해서 뭐 이제 데이터가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샷다운하는 중소 게임사들이 진짜 나무위키에 은근히 많이 박제되어 있다는 점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리 잘 하자. 뭐 이런 겁니다. 네. 아니 기업에서 당연하죠. 진짜 소규모 기업에서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진짜. 이런 거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시스템 디자인.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다지 아직은 유명하지 않고, 뭐, 영미권에서 이제 L4나 이제 L5, 보통 이제 우리나라 연차로 치면 한 5년차에서 15년차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과제로 보통 이제 여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라고 하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건 시니어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뭐 몇년 문제로 대체되어 나오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보통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알고리즘 반 시스템 디자인 반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보통 뭔 문제가 나오냐면 네가 트위터를 만들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하면 URL 단축 프로그램 안 나온다 뭐 이러면 너는 DB나 서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뭐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DB에서 메시지 큐를 두어서 메시지를 뭐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뭐 배치를 돌려가지고 인기 트윗을 매번 계산해서 그걸 매일 보여주고 추천 시스템을 돌려서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야부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묻는 건데 이제 면접자는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서비스인지 기타 등의 과정을 잘 물어봐가지고 요구사항에서 제일 돈 덜 들고 제일 손 덜 타고 제일 날로 먹을 수도 있고 제일 뭐 프로그램이 잘 안 죽는 그런 구성 방법을 대답해내는 그런 이제 면접 기술 중에 하나가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미권 빅테크의 문화이며 보통 한국에도 뭐 시스템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면접 기출 문제들이 출판된 게 번역돼서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러하다. 그 다음에 주제는 테스트 코드. 테스트 코드는 이제 피눈물로 쓰여진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 개발자는 1년 후에 1년 후에 나는 메모리가 휘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에요. 둘 다 개 멍청이긴 한데 서로 기억 슬롯이 계승되어 있지 않은 1회차와 2회차 전생, 환생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3명이 이제 3년 동안 유지보수한 뭐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9명의 손을 찰수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짠 코드의 핵심 부분을 다른 사람 혹은 이제 미래의 내가 수정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때마다 난리가 안 돼서 그때 이제 뒤늦게 채워놓는 게 보통 테스트 코드예요. 그때 뭐 예를 들어 내가 큰 사고를 쳤어. 근데 이 테스트 코드가 이미 있었으면 뭐 막았어. 그러면 그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심할서를 쓸 때 이제 포스트 모템이라고 하거든요. 심할서를 쓸 때 내가 이제 이런 테스트 코드를 일어나서 다음에 내가 이런 실수를 일어나지 않게 했겠습니다 하고 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테스트 코드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E2E 테스트라고 하는데 원리는 다 비슷하고 어떤 걸 테스트하느냐의 대상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하면 돈이 빠져나갔네요 라는 걸 적어두었다가 다른 사람, 이게 미래의 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실수로 결제를 뺀다던가 돈이 빠졌다가 하면 이 정신 차려 이 병신아 하고 대가리 한 대 쳐주는 그런 졸음 운전 방지, 쉼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테스트 코드를 돌리면 이 테스트를 돌릴 때마다 이제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나오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킹이나 스톱이라는 게 있는데 테스트 할 때마다 돈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짜 모드를 붙여 나와서 뭐 테스트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커머스인데 이투이만 합니다. 기획 바뀌면 예전 기획이랑 충돌나는 경우가 잦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 따라 다른데 보통 깨졌을 때 난리 나는 로직에는 무조건 붙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이투이만 하는 게 그런 이투이가 그런 용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테스트 코드를 많이 붙여내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커버리지가 90%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아작나면 회사 짰다 다 내려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거에 맞춰서 테스트 코드를 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모킹이랑 스톱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가짜 결제 모듈 테스트할 때 연결해 놓는 거 뭐라고 보면 되고, 그냥 딸깍하면 만들어줘요.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기반해서 보통 그래서 JUnit, 제스트, 모커리, 모키토 뭐 이런 가짜 모듈 만들어주는 많은 툴들이 있으니까 뭐 AI 뭐 가져다 쓰도 되고, 요즘 뭐 아니면 AI 가져다가 쓰셔도 된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주고받고들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알아듣기 위해서 각자의 구조를 악속한 모험인 거죠. 정확히 이해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HTTP 프로토콜은 예를 들어서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 gRPC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4학년 수업을 들으면 gRPC 바이너리 구조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